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개 배포 도면 제2번, 저번 시간에는 1번 영상을 1번 도면을 한번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2번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화면에 세팅을 조금 바꿨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공개 배포 도면에 해석 먼저 하셔야겠죠. 당연히 해석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의 도면 읽는 능력은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헷갈리시지 않도록 이 가는 실선과 굵은 실선의 구분 정도만 아셔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니까요. 그러한 항목들은 꼭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 파트 1과 파트 2에 대한 항목을 보시고 주소에 대한 내용을 꼭 먼저 읽어주세요. 표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C5 라운드는 R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의 모양을 보신 다음에 템퍼 5와 R3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템퍼가 2개가 들어갔는데 DC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템퍼 5가 되겠고요. 그리고 파트 1의 여기 모양을 잘 보시면은 3차원의 모양을 보셨을 때 면이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3D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보면 면이 나눠져 있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차원의 2D 스케치로 다시 넘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보고 나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에 R3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진행하는 모든 방법은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R값들을 전부 빼는 형식으로 웬만하면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챔퍼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모든 형상들은 직각으로 이렇게 편하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러한 직각을 저희는 퓨전 360에서의 크리에이트 스케치에 들어가면 일단은 저는 여기 정면을 가지고 펜을 해볼 겁니다.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저는 정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진행할 거고요. 이러한 정면에 이 스케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을 잡으실 때는 당연히 저도 정면을 잡아야 되고요. 제가 이러한 정면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익스트루드를 양쪽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익스트루드를 양쪽으로 하고 이러한 스케치들을 그냥 그렸을 때 이 3차원의 형상이 웬만하면 빠르게 만들어질 게 뭔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스케치 이외의 모든 스케치들은 전부 익스트루드를 양쪽으로 했을 때 이 스케치를 그리고 양쪽으로 했을 때 원하는 형상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게끔 모델링이 진행이 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쪽이 월등하게 편하니까 작업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치수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이고 스케치를 웬만하면 이거 한 장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빠르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모델링은 새로운 모델링으로 2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면을 잡고 스케치를 진행할 거고요. 정면을 잡고 진행을 할 때 스케치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형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챔퍼와 R값은 전부 빼고 내부에 구멍 2개 뚫리고 형상은 R값이 좀 빠지니까 사각형인데 니은 사각형 짧은 형상이 되겠네요. 이러한 스케치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내가 빠르게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형상을 빠르게 그리기 위한 전체 치수가 존재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래와 위에 전체 치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저희는 빠르게 진짜 대충이라도 전체 치수로 중심에다가 스케치를 꼭 구속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이러한 식으로 전체 사이즈를 먼저 걸어주시면 조금 더 스케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틀을 걸어놓고 스케치를 하시면 장점이 초보자분들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드리고요. 틀이 미리 잡혀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할 때 틀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 조건은 제가 그린 선에는 점과 선과 이런 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나 선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퓨전 360의 모델링 툴을 쓰셔야 가장 적합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틀이 잡혔으니까 안쪽에 이런 선이 2개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 빈 공간이 있죠? 그러면 저는 편하게 안쪽에 선에 2개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미리 형상을 다 잡아놓고 하시면 충분해요. 안쪽에 이 니은 형상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니은 형상에다가 추가해야 될 선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라인이 하나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이쪽에 라인을 대충 하나 그려줍니다. 동그라미도 하나 들어가네요. 그러면 센터 다이아미터 서클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단축키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죠. 단축키는 C가 되겠고요. 이쪽에다가 원이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물론 슬롯이라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슬롯을 모른다고 하는 가정하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패치에 있는 크리에이트 기능은 모두 한 번씩 써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용을 꼭 해보시고요. 슬롯으로 편하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슬롯이 아닌 서클과 라인으로 전부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원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원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만 그리셨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에 대한 틀이 잡혔으니까 사이즈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사이즈를 순서대로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30과 38인데 여기에 있는 간격의 치수를 이걸 2개 계산하시면 해당이 되니까 8mm가 되겠네요. 다시 D를 통해서 스케치 디멘전을 끼시고 원하는 치수를 선을 잡으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동그라미는 파이를 5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 파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파이는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6mm라고 되어 있는 너비에 대한 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너비는 이 슬롯 모양, 이 구멍이 파인 이 모양의 전체 너비고 이 전체 너비는 이 원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6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도 당연히 6mm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런 원의 위치라든지 여기 높이라든지 너비 값을 미리 정하실 수 있는데 이 구속 조건은 완벽하게 집어넣으시는 게 좋겠죠. 여기 4mm가 들어가고 이 원은 중심 전부터 여기 끝까지의 사이즈의 거리가 7mm가 들어가고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 있죠. 이 중심점과 이쪽 중심점 사이의 거리 5mm라고 되어 있는 이런 가는 실선을 확실하게 보셔야지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쭉 빼보면 이건 5mm, 그리고 이 중심점부터 바닥까지는 7mm 잘 나와 있는 치수대로만 입력하시면 벌써 이 원은 공중에 구속이 100% 걸린 상태로 스케치가 검정색으로 변한 걸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속을 걸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치수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24mm가 여기 중심점부터 여기 끝까지니까 중심점부터 끝까지 밀어 올리시고 24mm 이걸 해주시면 그럼 벌써 거의 스케치의 구속이 끝났는데, 간혹 이제 이렇게 내가 잘 넣은 것 같은데 구속이 풀려있는 부분들이 보이시면 파란색은 구속이 풀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냥 잡고 움직여보세요. 내가 움직였을 때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위치로 내가 구속이 어떤 게 빠졌는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높이 치수가 빠졌구나라고 볼 수 있고, 이쪽에 보시면 14mm라고 치수가 하나 빠져 있었죠. 이 원도 마찬가지죠. 이 원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기만 하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구속이 걸리기만 했어요. 그럼 이것도 거리를 맞춰줘야 되니까 구속을 보시면 4mm와 6mm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4mm, 6mm를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속이 100% 걸린 스케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금방 이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라인으로 이번에는 여기 원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어디 점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파란색의 내비게이션 모드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드들은 어디를 완벽하게 수직 수평으로 이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사용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나 이런 부분들, 여기도 위로 쭉 올라가면 라인을 열었을 때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이 걸리면서 여기에 이퀄 퍼레일이라고 하는 평행의 구속 조건도 같이 걸려서 스케치가 완벽하게 검정색이 되는 라인을 두 개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보이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여기도 대충 여기도 대충 일단은 겹쳐주시면 구속 조건은 나중에 준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형상을 그리는 게 먼저고요. 이런 식으로 선이 겹쳐있는 게 보이니까 단축키 T, 모디파이의 트림이라는 기능으로 선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었으면 지금 정리한 순간 여기에도 구속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선의 첫 포인트는 이쪽 선과 붙어서 이쪽에 구속 조건을 줬을 때, 자, 이쪽 원에는 어느 선이 연결되어 있고 그 선이 완벽하게 부드럽다면 꼭 구속 조건에 탄젠트라는 게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이 없으면 저희 눈에는 완벽할지 몰라도 기계적으로는 떨어져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속 조건을 꼭 살펴보시고 완벽하게 집어넣으셔야 조금 더 완벽한 스케치가 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구속 조건이 빠져 있죠? 보니까 각도가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각도가 움직이는 걸 보고 45도라는 각도를 봤으니까 여기 있는 이 라인과 여기 벽을 잡으신 다음 각도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서 45도를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형상이 완성이 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완성을 하셨을 때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가시면 되겠죠. 이제 형상을 바로 익스트루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스케치가 다 그려졌다는 판단은 알값 빼고 나머지가 다 만들어지시기만 하면 돼요. 익스트루드 누른 다음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에 있는 스케치를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스케치도 같이 보고 다음 16mm, 6mm를 빼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순서대로 빼시면 되겠죠. 16mm 근데 한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시메트리, 익스트루드의 옵션에서 시메트리, 폴 랭스 잡으신 다음에 내가 입력한 26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바꿔서 OK. 스케치는 왼쪽 브라우저에 사용이 되면 당연히 꺼지기 때문에 다시 켜주신 다음 다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여기 잡고 시메트리, 폴 랭스 6mm가 입력이 되면 이런 식으로 형상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제가 필렛은 미리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솔리드에도 필렛과 챔퍼가 존재해요. 스케치에서의 필렛은 어느 형상의 부드러운 자유곡선을 그릴 때 그러한 자유곡선을 미리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서는 필렛과 챔퍼가 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보셨을 때 이런 알값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을 하셔도 충분히 해석이 된다는 게 되겠죠. 이쪽은 4mm 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주실 때는 저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리핏 기능을 한번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4mm 알값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쪽에는 지시 없던 알값들이 하나 있었죠. R3이 빠져 있었으니까 3을 주면 벌써 이쪽은 그럴듯하게 형상이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챔퍼가 들어가야 되니까 모디파이에서 이번엔 챔퍼는 이쪽에 있는 엣지 2개와 이쪽에 엣지 하나를 동시에 잡고 챔퍼가 몇이었죠? 했을 때 여기 아래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챔퍼가 5가 들어간다. 그러면 챔퍼를 5 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깎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형상을 봤을 때 완벽하게 똑같아진 것도 파트 1의 모델링이 끝났고요. 파트 1의 모델링이 끝나셨으면 시험장은 당연히 오프라인 모드라는 가정하에 선생님들은 익스포트를 하셔야 돼요. 상단에 파일에 들어가셔서 익스포트 눌러보시면 01 언더가 01번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상의 수험번호를 만들고 연습하실 때는 하시는 게 좋고, F3D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 F3D 저장한 거에 다른 부분에 또 따로 저장하겠다. 데스크탑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정사항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폴더를 하나만 제작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수험번호가 01번이니까 01번 모델. 저번에도 01번으로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01번에 0101 저장. 그럼 한번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전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바꿔주실 필요 없이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익스포트 해주시고 하나만 내보내는 게 아니죠. 한 번 더 눌러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살짝 내려보면 스텝 파일 저장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01 언더바 01
1번 모델링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두 개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저장을 하셨으면 이제 확인을 하셨을 때 이러한 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들이 잘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확인이 저장이 잘 되는지는 꼭 미리 저장하시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름이 다르거나 저장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시면 상단에 파트 2로 넘어가기 위한 뉴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하단으로 살짝 내려보면 이제 이미지의 파트 2의 모델링이 나오죠.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어디 면을 잡고 그릴까라는 기준은 익스트루드를 시메트리로 했을 때, 중심에다가 스케치를 놓고 시메트리를 했을 때 이 영상이 스케치 한 장으로 한 번에 완성이 되겠구나 하는 판단으로 영상을 한번 잡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스케치가 여기에서 사용할 그런 스케치가 되겠고요. 이쪽에도 챔퍼가 들어갔는데 챔퍼가 치수가 없죠. 그럼 이쪽에도 실선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스케치할 때는 이 실선이 저희가 필요 없는 실선이 되는 겁니다. 챔퍼 때문에 들어간 실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 안쪽에 잘리는 이 형상에 대한 실선은 점선으로 여기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실선을 이쪽에다가 끌고 와서 실선 하나만 그려줄 겁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모델링 하시면서 하는 방식을 보시면 하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기도 정면과 우측면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측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세워진 스케치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퓨전 360에서는 이제 이런 세워진 면을 한쪽 잡으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세워진 스케치의 면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우측 상단의 뷰 큐브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정면을 잡았으면 정면, 우측면을 잡았으면 우측면이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영상은 동그라미 2개와 라인, 하나, 둘, 3개만 연결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형상처럼 보이는데, 해보시면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저는 이 라인을 박스 투포인트 렉탱글로 대충 그릴 거고요. 원도 그냥 대충 중간에다가 2개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2개의 원은 중심점이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R8은 파이가 16이죠. R로 돼 있는 치수들은 곱하기 2 해주시면은 R 값이 파이로 바뀌기 때문에 지름 치수로 꼭 저희가 그릴 때는 편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밑에 따라가서 쭉 이만큼의 원이 하나 들어가게 되겠네요. 거의 값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빠르게 모델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치수가 없는데 보시면 A라고 되어 있고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상에 보시면 공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차 값을 계산해서 시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치수를 넣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치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여기 치수는 이 지름,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원기둥 위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6mm 안쪽에 들어가는 거가 6mm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저희는 계산할 필요 없이 빼기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mm 입력을 하면 치수가 완성이 되겠죠. 이 5mm의 위치가 지금 5mm에 3mm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이에요. 그럼 그런 이유들은 잘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위치가 이동을 하죠. 얘와 얘의 거리가 구속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속 조건도 같이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위에 라인을 편하게 그리셔도 되고 렉탱글로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밑에 지우시고 그냥 얘를 정렬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내가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인 치수 입력할 수 있으니까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끝까지가 28,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는 6mm가 되네요. 그러면 6mm와 28의 치수를 맞췄지만 얘가 지금 여기에 원의 중심에 위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주냐면 간단하게는 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인을 단축키, 키보드 단축키 X를 누르시면 스케치 팔레트의 옵션에 라인 타입의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켜지는데 여기에는 항목으로 점선으로 그리실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중심점과 중심점을 연결을 해주시고 미드포인트라는 구속이 걸리시게끔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점선으로 만든 선들은 실질적으로 이 스케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수정이 되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만약에 수정을 잘 바꾸셨을 때 정리를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그냥 평소지고 세우기만 해도 곡이 완벽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케치도 다 그렸네요. 이렇게 세워진 스케치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전체 다 잡고 진행하고요. 그죠? 양쪽으로 할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기 전에 너무 빨리 지나갔죠. 여기에 하나가 라인이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은 안쪽에 이 두께를 자르기 위한 라인을 이쪽 스케치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값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추가를 하고 익스트루드로 넘어가요. 10mm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라인이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스케치의 완성작이 된다는 거고요.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 익스트루드 전체를 잡고요. 양쪽 시메트리, 홀 랭스, 전체 치수는 16mm네요. 쭉 뽑아주시면 이러한 형상이 되고요. 내가 그냥 미리 여기 형상 이상하다 그러면 챔퍼 미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크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챔퍼는 5mm가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럼 안쪽에 구멍만 뚫리면 되죠. 그래서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스케치를 켰죠. 여기에는 보시면은 평면이 아닌 탄젠트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치가 겹쳐 있을 경우 평면이 아닌 부분을 선택할 때는 관통을 하는 습성을 가진 이 익스트루드를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평면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왼쪽에 브라우저의 바디의 눈동자를 껐다 켰다 해주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쪽 면을 잡고 잡은 면이 겹치게 되면 익스트루드는 자른다 라고 저번 시간에 간단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속성을 알고 계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B, 여기도 B라고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 보시면 겹쳐지는 공간이 이쪽이죠. 6mm랑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6mm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바깥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6보다 커야겠죠. 7mm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니까 한 번에 딸리는 걸 볼 수 있고 스케치 다 썼으니까 꺼주시면 되고요. 파트 2가 완성이 되겠네요.
파트 2에 대한 완성이 끝나셨으면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셔서 익스포트 01_02번 파트가 되겠죠. F3D 하나 바로 익스포트, 한 번 더 익스포트 02:01_02번 눌러서 스텝 파일로 변경해서 익스포트 해주시면 총 파일 4개가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폴더에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드렸죠. 파트 1, 2에 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파트 3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 방법은 저번 영상에도 다뤘듯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굳이 이 방법이 불편하시면 다른 유튜브도 보면 영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그냥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감점사항에 대비해서 각각의 파트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브라우저에 있는 바디 폴더를 여시고요. 이 바디 폴더에 있는 바디, 내가 만든 이 바디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로 컴포넌트화 시킵니다. 부품화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부품화된 이 컴포넌트를 이쪽 바디에 불러오게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 눌러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이 컴포넌트에 불러올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 클릭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카피가 있습니다. 복사 여기다가 불러오면 되겠죠. 모델링 디자인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걸 꼭 확인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페이스트 뉴 항목이 뜨게 됩니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OK 하시고 보시면 위치가 다르지만 일단 OK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셈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립하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설계 모델링 툴을 완벽하게 다루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셈블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인트라는 항목 간단하게만 쓸 거고요. 이 항목은 먼저 선택한 게 나중에 선택한 거에 달라붙고요. 먼저 선택한 게 움직인다는 걸 마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먼저 선택하는 이 형상이 이게 달라붙는 게 되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관절은 이쪽 부위에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이 시험 문제처럼 넣을 거다 아니면 다르게 넣을 거다라는 건 미리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저는 이 시험 문제랑 똑같이 한번 조립을 하게 되면 좀 모서리 부분에다가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안쪽에 관절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심플 모드로 먼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실 때 이러한 형상들은 조립하고 나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조금 손이 가실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여기에서 같이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일단 이 안쪽에 있는 원을 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에 있는 모서리 엣지 부분을 잘 잡아보시면 중심점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과 얘가 닿을 부분을 정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쪽 면에 모서리 부분의 엣지를 잘 잡아보시면 여기도 중심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공차값이 계산이 돼서 잘 들어갔지만 한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여긴 붙어있고 여긴 떨어져 있죠. 만약에 이거 확인 안 하시고 이대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 붙게 됩니다. 데이터가 붙으니까 시험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여기 화살표 조립하신 다음 화살표에서 치수를 저희가 그래서 0.1mm를 편하게 넣은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0.5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이 안쪽에 있는 원은 잘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인스펙트라고 하는 항목에 셀렉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이 가상에 내가 모델링한 이 형상을 가상으로 이렇게 잘라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아 내가 조립은 잘했고 형상은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왼쪽에 브라우저에 보면 어널리시스 들어가 있으니까 껐다 켰다 하셔서 내가 조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파트 3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 3 끝났으니까 당연히 익스포트 하셔야겠죠. 익스포트 01_03입니다. 익스포트 01_03 그리고 얘도 스텝 파일로 확장자로 같이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총 6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조인트 항목은 이제 출력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얘를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STL 데이터로만 변환을 하면 최종적으로 퓨전 360으로 하는 모델링의 준비는 끝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원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확인을 하시고 이 데이터를 내가 출력을 할 건데 이렇게 출력을 할 건지 이렇게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3D 프린트를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진 3D 프린터와 다른 프린트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출력 조건을 맞춰서 이쪽을 바닥으로 둘 거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거다 혹은 세워놓을 거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거다 라는 판단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시고 나서 STL로 변환하는 방법도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 브라우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이쪽에는 unsaved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save as STL로 저장을 하시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01_0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지금 수험번호를 또 빼먹었죠. 이왕 얘기하는 거 수험번호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스케치는 바디에 면을 잡으시면 그쪽에 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면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는 텍스트 상자를 먼저 집어넣으셔야 되고 01번이죠. 01번 해놓고 사이즈가 너무 크면 사이즈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하시고 밑에 있는 얼라이먼트 내가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위치를 시킬 거다. 이것도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껍게 할 거다 그럼 볼드 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면 조금 더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시험 문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치를 잘 하셨으면은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가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텍스트는 저희가 그린 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게끔 편하게 먼저 선택을 하시고 마이너스 1mm만 빼주시면 충분히 깊게 빠지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1mm를 빼는 이유가 3D 프린터가 1mm 정도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형상이 있었을 때 서포트 없이도 잘 해석을 하기 때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1mm가 아니라 0.5mm 정도로 출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 정도 하셔도 각인이 충분히 이쁘게 새겨지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 문제와 비슷하게만 해주면 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STL 다시 한번 내보면 컴포넌트 STL 저장하실 때 01_04번 저장하시게 되고요. 저장 누르면 폴더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잘 되는 걸 보시고, 총 이렇게 7개의 데이터를 만드는 게 퓨전 360의 할 일이었고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